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연필입니다. 오늘 역사 이야기는 아니고요. 원래 오늘 제가 2달 만에 쉬는 날입니다. 공무원 강의, 경찰 강의, 수능 강의, 그리고 이제 한능검도 시작해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작가로서 데뷔했습니다. 글 좀 썼고요. 이틀에 하나씩 유튜브까지 촬영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바빴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2달 만에 쉬는 날이니까 우리 조교 선생님도 멀리 지금 여행을 떠나 있고, 그런데 집에서 놀고 있는 PD님을 갑자기 불러서 이렇게 촬영을 하는 이유는 제가 어제 강의에서 진짜 우발적이긴 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표현을 조금 했습니다. 비난과 비판은 다른 거기 때문에 구분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판의 요지는 이런 거였죠. 그러니까 발해 이야기하는 과정에 발해가 망했을 때 요나라, 거란족에게 망했을 때 발해 왕자 대광현이 5만 명을 이끌고 왕건에게 기순했고, 왕건은 막후 삼국을 통일하고 난 다음에 이제 강해지거든요. 고려가 강했을 거 아닙니까? 군사력이. 그때 송나라와 대립하고 있는 요나라 입장에서는 고려와 친하게 지내야 되겠길래 낙타 50마리를 보냈는데, 왕건은 너희 거란 요나라는 우리 민족국가 발해를 무너뜨린 나라이니 너희와는 친하게 지낼 수 없다라고 하면서 낙타 50마리를 만부교라는 다리에서 굶겨 죽입니다. 이걸 만부교 사건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천년 전 왕건이 21세기 박근혜보다 뛰어났다. 낙타의 위험성, 메르스의 위험성을 미리 알고 있었다라고 어찌 보면 좀 약간 웃자고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을 소환했다가 왜 계속 박근혜만 건드리는 거야 라는 보수 측의 비판도 좀 있다는 거 알고 있길래 또 실수했네 하다가 요즘에 코로나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오면서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에게 전화해서 중국의 어려움이 우리 어려움이라고 한 건 좀 너무한 표현 아니냐. 그러면서 제가 예를 들었죠. 중국은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60평 아파트에 살고 우리는 작은 나라니까, 제가 지금 중국에 가서 이런 이야기 하는 건 아니니까, 작은 나라니까 30평 아파트에 사는데 그 집은 아이가 5, 우리는 2. 근데 5명 중에 2명이 전염병에 걸렸어. 근데 그 집 아이들과 친하게 지내다가 우리 집 아이 1명이 전염병에 전염이 됐네. 그런데 우리 집 아빠나 엄마가 전화 걸어가지고 저 집에 따지기는커녕 당신네 집안의 어려움이 우리 집안의 어려움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제가 중단을 했어요. 왜 중단을 했냐면, 발해하다가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 언급하는 게 좀 시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강의 내용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편집하려고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하고 좀 뜸을 들였다가 발해 이야기 영상 촬영을 마무리했는데, 영상 끝나고 나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200명이 넘었다는 말을 들어서 그러면 한번 내보내봐. 우리 구독자님들 70, 80% 정도가 진보적 성향을 지니고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약간 비판하는 표현이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좀 궁금하기도 했고, 그래서 편집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의 전화 내용의 문제점이 이러이러하다라고 저도 자세히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미진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 근데 지적하실 때 그렇게 존칭 써주시고 저를 존중해 주시면서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신 분들이 많으셔서, 예전에 좀 오른쪽에 계신 역사적 인물이나 그런 사람들 비판했다가 막말 진짜 많이 들은 입장에서 역시 우리 진보 멋있다는 생각도 좀 했지만, 물론 저에게 실망이다라는 글도 많았고, 또 하나 막말 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너의 입장을 좀 표명해달라는 분도 계셨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시 촬영을 하는 건데, 한 댓글을 읽어드릴게요. 이 댓글을 한참 생각하게 됐습니다. 난 황연필 선생님이 역사를 잘 이야기해서 뿌리 깊은 나무인 줄 알았는데 초가을 찬바람에 후두둑 떨어지는 나뭇잎인 줄 몰랐네요. 이게 아마도 마지막 댓글일 것 같습니다. 뭐라고 해야 될까? 이 댓글을 읽고 이거 웃지도 울지도 못하는 댓글이었습니다. 일단 제가 뿌리 깊은 나무였는데 갑자기 나뭇잎이 돼버렸어요. 그럼 제가 어딘가 뿌리를 깊게 받고 있는 나무였는데, 그럼 어떤 토양의 뿌리를 이렇게 내리고 있어야 되네. 근데 그 토양이 진보라는 토양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토양입니까? 라고 이분께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진보가 뭐고 보수가 뭐냐는 건 기준점이 굉장히 모호하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모든 면에서 진보적이고 어떤 사람은 모든 부분에서 보수적일 수는 없는 거다. 그런데 굳이 좌와 우로 나누는 걸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지금 21세기 남북한이 분단되어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저는 북한을 주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그 북한의 주민들을 통일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함께 통일을 향해 나아가야 될 잠정적 특수관계로 북한을 인식하면서 우리의 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번영을 우리 민족이고 공동체인 북한 주민들에게도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것이고요. 그 다음 21세기 현재 우리 군사주권은 없습니다. 미국에게 있습니다. 전시작전권도 없습니다. 제가 미국을 배척하자는 거 아닙니다. 아니 세계적인 초강대국 미국하고 척을 져서 좋을 게 없다니까 미국하고 친하게 지내야 됩니다. 전시작전권 정도는 회복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남북한 관계가 통일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화해 무드가 조성이 되면 굳이 주한미군이 주둔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차근차근 10년이면 20년이건 30년이건 터를 주고 주한미군이 빠져나가서 자주 국권을 좀 갖고 싶다는 거죠. 저는 제 후손이나 제 자식 세대에게 분단된 국가와 군사주권이 없는 국가를 물려주는 게 정말 창피하거든요. 그리고 광주 민주화운동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역사적으로 7, 8의 단죄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그건 너무 오래된 이야기지만 기존의 대한민국의 친일 기득권 세력에 대해서 어떤 역사적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 바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진보라면 저는 100% 진보입니다. 그리고 이 진보의 가치는 깨지지 않을 겁니다. 진보라는 토양에 전 나무 뿌리를 깊게 박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진보의 모든 가치가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한 명의 인물로 등치시키는 건 이건 너무한 거지 않습니까? 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뿌리를 내렸나요? 제가 중시하는 진보의 가치를 정치인 문재인이라는 사람도 중시할 것 같으니 제가 지지를 했던 거고 지금도 그 지지는 철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국가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태에서 대통령의 외교적 행보가 내가 보기에 조금 불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댓글에 어떤 내용이 많냐면, 야, 어떻게 외교적인 사항을 개인 간의 예를 드냐, 이웃 간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할 수 있냐, 그리고 대통령이 먼저 전화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내용의 글들이 많았습니다. 100% 인정합니다. 저도 급히 예시를 드는 과정에서 알아먹기 쉽게 설명을 한 거고, 그 다음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전화한 것도 크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국가 정상 간에 전화하기로 미리 약속을 했고 그 시간에 전화 통화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최소한 나는 시진핑이 우리 중국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귀국의 국민들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음에 대해 내가 중국을 대표해서 심심한 사과를 표합니다. 이런 말 한마디만 있었어도 기분이 좋은데, 물론 시진핑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아직 미안하다는 소리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근데 그런 중국의 정상에게 귀국의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이다? 이게 시의적절한 표현이 있죠. 더 쉬운 말로 시기가 적절해야죠.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완전히 줄어든 상태거나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는 이제 우리가 진압이 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확진자 30명에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시진핑이 그런 말을 했다라면 저라고 왜 태클을 걸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30명에서 하루 반 만에 100명이 넘어서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코로나에 공포를 느끼고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는데, 나라 정상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어찌 보면은 우리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국가 중국 대통령에게, 중국 주석에게 당신의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입니다,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은 모든 걸 다 이해할 수 있지만 어차피 대한민국의 절반 정도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보수 측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중국에 대한 반감이 높은데, 이러한 시점에 왜 하필 그런 멘트를 날려가지고 비판받을 수 있는 여지를 주냐는 거죠. 어떤 분이 또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내일 모레 총선인데 선생님께서 민주당 쪽에 힘을 보태주셔야지 이렇게 분열을 초래하면 어떻게 합니까? 누가 지금 분열을 초래합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 잘못으로 인해서 어차피 저쪽 오른쪽 보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공격거리를 제공했고, 중간에 있는 사람들에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식을 더 생기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화가 났던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은 아니잖아요. 우린 진보라면서요. 진보는 사전적 의미로 뭡니까? 지금의 상황에 만족하지 않고 더 발전적으로 나아가자가 진보인데, 그럼 더 발전적으로 나아가자는 데 대해서 내 대통령에게 충분히 비판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의 비판을 1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하는 분들은요, 태극기 부대를 비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대깨문이라는 표현을 썼다라고 화를 내시는 분이 계십니다. 대깨문이 일베의 표현이다. 왜 그러세요? 그럼 혹시나 여러분들이 토착외구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토착외구라고 불리는 사람들, 우리를 토착외구라고 불리는 놈들은 전부 종북 빨갱이야, 그런 논리를 펴시면 좋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대깨문은요, 문재인 대통령을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으로 일반 명사화된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대깨문을 대가리가 깨져서 문재인이 아니라 대가리가 깨우쳐서 문재인이다. 왜 우리가 문재인을 지지하는지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그래도 완전히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보다 낫네 하고 중도적에 있는 사람을 껴안을 수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오로지 문재인이다라는 소위 대깨문이라는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이 중도 세력이 더 오른쪽으로 붙게 만들고, 박근혜 최순실 사건 터지고 완전히 보수가 괴멸되었다가 오히려 대깨문들 때문에 저들이 결집하게 만드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깨문들 비판하고 싶은데요. 뭔가 좀 달라지자고요. 진보라고 이야기하고 싶으시면, 개인적으로 지금 이렇게 코로나 사태가 어려우니까 저는 보수들한테도 분명히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총선에서 승리하자고 마음속으로 확진자가 늘어나길 바라고 이런 사람들 진짜 악마 같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요, 정부와 국민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 사태를 극복해내야 되는데, 왜 저는 이게 위기 상황이라고 보냐면, 후베이 성이 대한민국보다 더 커요. 후베이성 인구가 5,700만이고 우리가 5천만 좀 넘어가니까 비슷합니다. 후베이성의 최고 도시가 우한시 1,000만이면 이게 우리 서울시지 않습니까? 중국 확진자 1,500명 나왔을 때, 중국의 숫자를 다 믿을 수 없습니다. 1,500명 나왔을 때 봉쇄됐습니다. 우리 후베이성만한 나라라고요. 근데 확진자가 지금 300명이 훨씬 넘었습니다. 이건 지금 어떤 국가적 위기가 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혹은 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우리가 메르스 걸렸을 때 중국은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해서 입국 금지를 요청하지 않았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중국인들 입국 금지를 시키냐. 여러분, 우리 메르스 때는 당시 대한민국의 확진자가 190 몇 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저기는 확진자가 7만 명인데 그 숫자를 또 100% 다 신뢰하고 믿는 거 아니죠. 경우가 틀리죠. 메르스 확진자가 당시 대한민국에 7만 명이었으면 중국이 입국 금지를 안 시켰을 거라고 어떻게 장담합니까? 그리고 제가 입국 금지를 시키자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아니, 입국 금지를 하게 되면 얼마나 많은 경제적 손실이 있다는 걸 알죠. 대기업이건 중소기업이건 도소매업이건 이건 나라 경제 정말 혼란 상태가 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요, 입국 금지를 시키지 않아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됐을 때 생겨나는 경제적 손실은 경제적 손실뿐만이 아니죠. 이건 국민들의 목숨과 관련된 이야기니까. 경제적 손실도 장난이 아니죠. 지금 대구 지역 같은 경우는 내수 경제 작살나는 건 뭐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한국인이 외국 나갔을 때 입국 금지 당하는 거고요. 대만 같은 나라만 하더라도 한국을 여행 가지 말아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제가 혼란을 조장하고 싶어서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가 더 나을지 모르는 상황이고, 의사들도 지금 중국에 입국 금지를 시키자고 6번이나 지금 공고를 한 상태인데, 내가 여기서 조금 안타깝고 화가 나는 건 문재인 대통령이 좀 국민들 달래가면서 왜 중국인 입국 금지를 시키기 어렵습니다라고 좀 이렇게 국민들에게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방법 없잖아요. 우리가 노무현을 좋아하는 이유가 뭡니까? 노무현이 혹시나 또 여기서 노무현 대통령자 안 붙였다고 시비 걸지 마십시오. 이승만이고 박정희고 김대중이고 노무현이에요. 왜? 전직 대통령들은 일반인이고 역사적 인물입니다. 현직 대통령이니까 내가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지금 붙여준 거죠, 문재인 대통령에게. 노무현이 대통령직에 있을 땐 지지율이 높지 않았죠. 근데 이제 비극적으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생각들과 노무현 대통령의 주장들이 영상으로 많이 남아서 우리가 접하게 되고, 아, 노무현이 대통령일 땐 우리가 미진했구나. 저 대통령의 의도를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고 대통령을 고독하게 만들었구나. 그럼 미안한 마음이 생겼고, 그래서 노무현이 꿈꾸는 세상을 만들자고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이 만들어진 거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노무현이 대통령이면 그냥 있었겠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국민 여러분,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좀 따라 주십시오.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할 말을 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이 무조건 이렇게 중국과의 관계에서 저는 중국도 용중하자고 했고 용미하자고 했고 용일하자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좀 제 스스로도 자존심이 상했습니다.